네, 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리플의 새로운 소식을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리핑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언제든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암호화폐 시황부터 살펴보자면 네, 비트코인이 상승 채널 때 하방 이탈을 하고 하락하며 6만 달러에서 유의미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1, 2, 3, 4, 5파의 상승으로 보냐 아니면 하락의 2파 반등으로 보냐. 두 번째, 하락의 2파 반등으로 3파 하락 파동이 한 번 더 있을 거냐. 첫째는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빠르게 신고점을 뚫을 수 있을 테고, 둘째는 58K를 깨는 다시금 채널 때 하단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올 텐데, 저는 두 번째 경우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밑에서 포지션을 잡을 계획이고, 아직까진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기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 나와 채널 때 하단 이탈을 했을 때 1차적으로 롱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현재 자리는 롱숏 진입하기 조금 애매한 자리라 생각이 되고,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당분간은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할 생각이고, 다음은 비트코인 관련 매체 소식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인 코인 마켓캡은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반감기 이후의 가치 움직임이 지금까지의 경향과 다르기 때문이라는데,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코인 마켓캡은 그간 비트코인은 반감기 후에 518일부터 546일경과 시장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또한 올해 반감기 이후 시장 주기는 이전보다 약 100일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을 하면서, 이는 다음 시장 정점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올해 반감기 이후의 시장 정점은 2025년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반감기 이후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투자자가 많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이번 반감기 또한 그렇지 않을까 하는 당연적인 심리가 내포가 돼 있다 보고, 코인 마켓캡은 시장 순환이 과거 반감기보다 빠르지만 생태계와 인프라 성장은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범위한 시장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한편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 가격이 10월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을 팔고 미 국채와 달러 등 안전 자산으로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하지만 10월 강세장, 소위 업토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복수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10월의 상승장을 의미하는 업토버 랠리는 역사적으로 10월 중순 이후부터 재현됐다고 전하면서, 케인 아일랜드 알터너티브 어드바이저의 투자 고문이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티모시 피터스는 트위터 X를 통해 BTC의 업토버는 역사적으로 10월 19일 이후 나타났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네요. 비트코인 관련 저서만 5건을 집필한 비트코인 투자자 올리버 펠레즈는 10월 BTC의 업토버는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에서 나타났고, 10월 초반부부터 BTC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향후 상승을 위한 일시적 조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9월 시작할 즈음에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이다, 하락장이다라는 말이 많았고 약세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는 전혀 반대로 움직였고 9월 주구장창 우상향했죠. 이처럼 10월의 강세장 예측도 어찌 보면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리플 소식 살펴보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미등록 증권 소송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둘 간의 갈등이 재점화가 됐습니다. 항소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SEC 패소 확률이 높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업계에 따르면 SEC는 8월 7일 아날리스 토레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가 리플랩스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에 대해 민사상 1억 2,500만 달러 벌금 납부와 기관 판매 중단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당시 업계에서는 SEC와 리플랩스 중 압도적 승리를 가져간 곳은 없다고 평가했죠. 당초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때 약 8억 7,60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같은 금액의 이익 반환금 1억 9,800만 달러의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약 2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을 했으며, 일부 업계는 8월의 재판에
청구 금액의 약 6% 수준에 불과한 벌금을 부과하면서 리플이 승리했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투자 시장도 리플 소송 결과에 대해 환호하며 소송 결과가 알려진 날 리플은 25% 이상 급등하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SEC가 8월 판결 중 어떤 내용에 대해 항소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만 리플 또한 14일 이내에 항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교차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업계 관계자는 항소 사유는 공식 12월에 예정된 공식 브리핑에서 언급할 예정이라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리플은 소송을 마무리하고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이의쟁기 정도만 하지 않을까 추측한다면서 또한 굳이 추측한다면 기관 투자자 매매에 대한 항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일 SEC 항소 사유가 가상자산 자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한 것이라면 2심에서도 패배할 확률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는 보고 있네요. 네, 다음 소식은 리플이 두바이 금융 서비스 당국 DFSA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UAE 전자결제 서비스가 시작되어 중동 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정표는 리플이 규제 기관으로서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며 아랍에미리트에서 리플 결제 다이렉트를 포함한 원활한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되기에 오일머니 호재가 붙었다고 생각이 되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업들이 투자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사전 규제 접근 방식을 취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UAE는 이 새로운 금융기술 시대에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플은 DFSA가 규제하는 DIFC 내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 중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로 라이센스를 받을 예정으로 블록체인 업계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브라질의 가상자산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3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플은 메르카도 비트코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경간 결제 기능,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가상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미 델라웨어주에 리플 관련 신탁 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비트와이즈는 지난달 30일 미국 델라웨어주에 신탁 법인을 설립했으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올해 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 XRPL 현물 ETF 출시도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업계는 신탁 법인 설립이 XRP 현물 ETF 출시를 위한 발판이라고 분석을 했고 블랙록, 피델리티 등 자산 운용사도 BTC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하기 전 신탁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으로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현물 ETF를 신청하기까지 몇 달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며 XRP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 투자가는 규제의 틀 안에서 높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식들은 리플의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으로 체크할 수 있겠고 현재 리플은 삼각수렴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미 대선이 끝날 때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방향은 여러 긍정적인 모멘텀과 재료들로 비트의 장기적인 상승과 더불어 리플 역시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치며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서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매매와 소통하시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소통방 언제든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